부모를 아무리 원망해도 제 성격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심리학은 애착은 나이와 상관없이 다시 배울 수 있다고 말합니다. 3살 버릇 여든 간다. 어릴 때 받은 상처는 평생 간다고들 하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자신의 불안을 부모 탓으로 돌리다 결국 지칩니다. 하지만 애착 연구의 최신 결론은 다릅니다. 불안정 애착도 어른이 되어 안정을 새로 배울 수 있다는 거예요. 40년을 추적한 한 섬의 연구는 곁을 지킨 단 한 사람만 있어도 뇌가 다시 배운다는 걸 보여줬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그 대물림을 끊는 방법을 알게 되실 거예요. 부모 탓이라는 건 이제 어렴풋이 아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지 않나요? 원인을 그렇게 또렷이 아는데도 왜 나는 조금도 바뀌지 않을까요? 다음엔 절대 안 그래야지 몇 번이나 다짐했는데 막상 같은 상황이 오면 또 똑같이 반응한 적 있으시죠? 먼저 이것부터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그건 당신의 의지가 약해서가 아닙니다. 이유를 알려면 애착이라는 게 정확히 무엇인지부터 봐야 해요. 많은 분들이 애착을 그냥 부모를 향한 사랑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심리학이 말하는 애착은 조금 다릅니다. 쉽게 말하면요. 이 사람 곁에 있으면 나는 안전하다고 뇌가 학습하는 과정이에요. 애착 이론의 토대를 세운 존 볼비는 이걸 내적 작동 모델이라고 불렀습니다. 어려운 말 같지만 쉽게 말하면 관계를 바라보는 뇌의 기본 설정값이에요. 이후 만나는 모든 관계를 우리는 이 설정값이라는 렌즈로 해석하게 됩니다. 문제는 이 설정값이 언제 저장되느냐예요. 놀랍게도 3살 이전 말도 제대로 못하던 시기에 이미 뇌에 깊숙이 새겨집니다. 얼마나 깊이 새겨질까요? 미국 미네소타 대학의 한 추정 연구는 아이가 3살 반일 때의 양육 환경만 보고도 그 아이가 훗날 고등학교를 중퇴할지를 무려 77%의 정확도로 맞춰냈습니다. 갓난아기 때의 관계 하나가 십수년 뒤의 삶까지 그림자를 들이운 거죠.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머리로는 다 부모 탓이야 라고 이해해도 몸에 밴 반응은 꿈쩍도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원망은 이해일 뿐 다시 배우는 것이 아니거든요. 쉽게 말하면요. 낡은 내비게이션을 켜서 이 길이 잘못됐구나 확인하는 것과 실제로 새 지도를 까는 건 완전히 다른 일이에요. 원망은 지도를 들여다보는 것이지 길 자체를 바꾸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한 가지 오해는 꼭 짚고 넘어갈게요. 애착 유형을 실제 실험으로 나눈 사람은 볼비가 아니라 그와 함께 연구한 메리 에인스워스예요. 에인스워스는 낯선 상황이라는 실험으로 안정형, 회피형, 저항형 3가지를 밝혀냈고 4번째인 혼란형은 훗날 메인과 솔로몬이 더한 겁니다. 볼비가 큰 틀을 세웠고 그 지도를 채워 넣은 건 여러 학자들이었어요. 여기까지 들으면 마음이 조금 무거워지실 수도 있어요. 3살에 다 정해진다니 그럼 나는 답이 없는 건가 싶으신 거죠. 그런데 미리 말씀드릴게요. 이건 결코 결정론이 아닙니다. 그 반전은 뒤에서 반드시 풀어드릴 테니 잠시만 붙잡아 두세요. 다만 그 전에 더 서늘한 생각이 하나 떠오르실 거예요. 이 설정값이 나도 모르게 내 아이에게 그대로 복사된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럼 나도 결국 부모처럼 내 아이에게 똑같이 물려주는 거 아닌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두려움은 근거가 없는 게 아닙니다. 대물림은 진짜거든요. 하버드에서 35년을 추적한 연구가 있습니다. 1950년대 하버드 남학생들에게 부모와의 관계가 따뜻했는지를 물었어요. 그리고 세월이 흘러 중년이 된 그들의 건강을 들여다봤습니다. 결과는 서늘했어요. 부모와 따뜻하지 않았다고 답한 사람은 무려 91%가 병을 얻었습니다. 따뜻했다고 답한 사람은요? 절반이 채 안 되는 45%였어요. 어린 시절 그 관계의 온도가 35년 뒤 몸에까지 새겨진 겁니다. 여기에 더 무서운 연구가 있습니다. 부모의 마음속 애착이 아이의 애착을 그대로 예측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요. 대물림은 부모가 쓰던 낡은 내비게이션을 그대로 물려받는 것과 같습니다. 부모가 세상을 불안하게 봤다면 아이도 그 불안한 지도를 손에 쥐고 인생을 걷게 되는 거죠. 초기 연구는 이 연관성이 상당히 강하다고 봤습니다. 여기까지만 들으면 결론은 하나로 보여요. 역시 대물림은 운명이구나. 이미 늦었구나. 그런데 바로 여기서 반전이 시작됩니다. 가장 최근에 나온 대규모 연구를 보면 이야기가 달라져요. 무려 4,000쌍이 넘는 부모와 자녀를 분석했더니 그 대물림의 힘은 예전에 알던 것보다 눈에 띄게 약했습니다. 예전 연구가 부모를 보면 아이가 거의 보인다에 가까웠다면 최신 연구는 부모가 어느 정도 영향을 주긴 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다에 가까워진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결정적인 단서가 하나 더 나왔습니다. 삶이 힘들고 역경이 겹친 조건일수록 오히려 대물림이 더 약해졌다는 겁니다. 상식과는 정반대죠. 만약 대물림이 정말 피할 수 없는 운명이라면 이렇게 힘든 상황에서 오히려 사슬이 느슨해지는 틈은 생길 수가 없어요. 바로 이 틈이 무언가가 그 대물림을 비집고 끊어낼 수 있다는 첫 번째 증거였습니다. 오해는 마세요. 부모 탓만 하자는 이야기가 절대 아닙니다. 대물림은 분명히 존재하는 강한 경향이에요.
다만 그건 정해진 운명이 아니라 기울어진 확률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조금 기울어진 운동장에 서 있는 것뿐이에요. 그런데 기울어진 것은요, 다시 바로 세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지금 나 같은 부모가 되면 어쩌지 하는 두려움이 올라오셨다면 바로 그 두려움이야말로 대물림을 끊는 출발점이에요. 정말 물려주는 사람은 그 걱정조차 하지 않으니까요. 대물림이 운명이 아니라면 도대체 무엇이 그 사슬을 끊을까요? 답은 놀랍게도 나이와 상관이 없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면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래서 어쩌라고? 나는 이미 다 큰 어른인데 지금 와서 애착이 바뀐다고? 그런데 바로 여기서 현대 애착 연구가 준비해둔 진짜 반전이 시작됩니다. 심리학에는 어른드 시큐어, 우리말로 후천적 안정 애착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쉽게 말하면요, 어린 시절엔 분명히 불안정 애착이었는데 어른이 되고 나서 안정을 새로 배워 획득한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이건 몇몇 사람의 특별한 사례가 아닙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가능하다는 것, 그게 오늘날 애착 연구가 도달한 확립된 결론입니다. 앞에서 저는 애착을 낡은 내비게이션에 비유했었죠. 그럼 후천적 안정 애착은 뭘까요? 그 낡은 내비를 통째로 업데이트하는 거예요. 기기를 버리는 게 아닙니다. 그 안에 새 지도를 까는 거예요. 몸은 그대로인데 세상을 읽는 지도가 바뀌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새 지도는 어떻게 깔까요? 연구가 말하는 길은 크게 세 가지예요. 첫 번째, 내 패턴을 성찰해서 이름을 붙이는 겁니다. 나는 가까워지면 도망치는구나. 나는 버림받을까봐 미리 매달리는구나. 이렇게 정체를 알아채는 것만으로도 재학습은 이미 시작돼요. 두 번째, 올라오는 감정을 억누르지 않고 처리하는 겁니다. 화가 나면 화가 났다고, 무서우면 무섭다고, 그 감정을 밀어내지 않고 있는 그대로 흘려보내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이게 가장 강력합니다. 신뢰할 수 있는 안전한 관계를 반복해서 경험하는 것. 심리학에서는 이걸 교정적 관계 경험이라고 불러요. 쉽게 말하면요, 안전한 사람 곁에서 이번엔 안 도망가도 되네? 하는 걸 머리가 아니라 몸으로 다시 배우는 거예요. 특히 심리치료에서 치료자와 맺는 안전한 관계는 관계를 바라보는 마음속 지도 자체를 다시 그려줍니다. 더 놀라운 게 있어요. 앞서 말씀드린 그 무서운 독성 스트레스, 코르티솔이 뇌를 바꿔놓는다던 그 손상조차 되돌릴 수 있다는 겁니다. 하버드 발달연구센터는 분명히 말합니다. 지지적이고 반응해주는 관계를 제공하면 그 손상도 예방되고 회복될 수 있다고요. 물론 솔직하게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이게 마법의 스위치는 아니에요. 심각하고 오래된 트라우마, 곁에 지지해줄 사람이 아무도 없는 상황, 계속되는 역경은 이 회복을 더디게 만들고 제약합니다. 그래서 필요하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게 부끄러운 일이 결코 아니에요. 하지만 기억하세요. 당신의 뇌는 지금 이 순간에도 새 지도를 깔 수 있습니다. 세 가지를 한꺼번에 다 하실 필요도 없어요. 셋 중 하나만 시작해도 됩니다. 아니, 사실 지금 이 영상을 보면서 내 패턴에도 이름이 있었구나 하고 느끼셨다면요, 여러분은 이미 첫 번째 성찰을 시작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이 재학습에 꼭 필요한 최소 조건은 뭘까요? 40년을 추적한 한 섬의 연구가 소름 돋을 만큼 단순한 답을 내놨습니다. 심리학자 에미 워너는 하와이 카우아이 섬에서 태어난 아이 698명을 무려 40년 동안 따라다니며 지켜봤어요. 그 중에는 가난과 학대, 부모의 알코올 문제까지 겹친 고위험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상식대로라면 이 아이들은 무너져야 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셋 중 한 명은 역경을 뚫고 유능하고 단단한 어른으로 자랐습니다. 무엇이 그들을 살렸을까요? 특별한 재능이었을까요? 아니면 돈이었을까요? 둘 다 아니었습니다. 답은 소름 돋을 만큼 단순했어요. 흔들림 없이 곁을 지킨 어른, 단 한 명. 그거면 충분했습니다. 원어는 이걸 평범한 마법이라고 불렀어요. 쉽게 말하면요, 화려하게 나타나 인생을 뒤집어주는 구원자가 아니라 그냥 옆에 꾸준히 있어준 한 사람이 마법을 일으켰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진짜 반전이 있습니다. 그 한 사람이 꼭 부모일 필요는 없어요. 앞서 우리는 애착이 나이와 상관없이 다시 배워진다는 걸 확인했죠. 바로 그 재학습의 스위치를 눌러주는 게 곁을 지켜주는 단 한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 사람은 조부모여도 되고 나를 믿어준 선생님, 지금의 배우자, 상담자여도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사실, 어른이 된 당신 자신도 당신에게 그 한 사람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어린 시절 아무도 곁에 없었더라도 지금 스스로에게 그 자리를 만들어줄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지금부터 무엇을 하면 될까요? 손에 잡히는 세 가지만 기억해주세요. 첫째, 안전한 관계 하나를 의식적으로 붙드는 겁니다. 나를 편하게 해주는 사람 곁에 일부러 더 머물러 보세요. 그 반복이 뇌에 새 지도를 깔아줍니다. 둘째, 올라오는 내 반응에 이름을 붙여보세요. 지금 나 또 도망치고 싶구나 하고 알아차리는 순간 그 반응은 나를 조종하는 힘을 잃습니다.
셋째, 혹시 아이를 키우고 계신다면 이 말을 꼭 붙잡으세요. 완벽한 부모가 되려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심리학에는 파열과 복구라는 개념이 있어요. 부모도 사람이라 아이에게 화도 내고 실수도 합니다. 그게 파열이에요. 중요한 건 그 다음입니다. 싸우고 나서 다시 안아주는 것, 등을 돌렸다가 다시 돌아와 주는 것. 아이가 배우는 건 상처 없는 완벽한 사랑이 아니라 어긋나도 반드시 돌아온다는 믿음이에요. 완벽한 부모가 아니라 돌아오는 부모. 그것만으로 사슬은 끊깁니다. 그러니 대물림을 끊는 힘은 대단한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흔들려도 곁을 지키는 꾸준함, 딱 그거였어요. 결국 대물림을 끊는 건 거창한 게 아니었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애착은 분명 3살 이전에 깊이 새겨집니다. 하지만 그건 평생 지울 수 없는 낙인이 아니라 얼마든지 덮었을 수 있는 초안이었어요. 부모에게서 아이에게로 이어지는 대물림은 실제하지만 그건 절대적 운명이 아니라 기울어진 확률일 뿐입니다. 상관계수 0.29, 강한 경향이지 정해진 결말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어른이 되어서도 안정애착은 다시 배울 수 있습니다. 나이는 상관이 없었어요. 그 열쇠는 특별한 재능도 돈도 아니었습니다. 흔들림 없이 곁을 지켜준 단 한 사람. 카우아이 섬이 40년에 걸쳐 찾아낸 답은 소름 돋을 만큼 단순했습니다. 그러니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부모가 물려준 건 낡은 지도였을 뿐입니다. 그 길을 실제로 걷는 사람은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당신이에요. 당신은 대물림의 피해자가 아닙니다. 당신이 누군가의 곁을 흔들림 없이 지켜주는 바로 그 순간, 몇 세대를 이어져 내려온 그 사슬은 다른 누구도 아닌 당신에게서 끊깁니다. 어쩌면 당신은 당신의 아이에게, 그리고 당신 자신에게 그토록 기다려온 단 한 사람이 되어줄 수 있는 겁니다. 이 이야기가 오늘 당신의 마음에 조금이라도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같은 고민을 안고 있는 누군가에게 이 영상이 그 단 한 사람의 목소리가 될지도 모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준비했어요. 성인이 되어 실제로 애착 유형을 바꾼 사람들에게는 어떤 공통점이 있었는지, 회피형 애착인 사람과 서로 상처 주지 않고 잘 지내는 법은 무엇인지, 그리고 내 아이에게 흔들리지 않는 안전기지가 되어주는 아주 작은 하루 습관은 무엇인지,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요.